인파가 없어 찜통 같았던 버스터미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주 MBC 보도 이후 달라진 모습 찾아가 봤습니다. 도시 공원들이 사라지거나 난개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주와 익산 지역 상황 취재했습니다. 숲속에서 열리는 무주 산골 영화제가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특별한 영화와 프로그램이 열리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여름 찜통 같은 버스터미널의 모습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장 올 여름부터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확보해 모든 터미널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2,000명에 이르는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없어 여름이면 승객들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말고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생활관안에서 에어컨 없이 산 적은 있는데 이런 위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올 여름부터는 더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버스터미널에 대형 냉방기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바깥 기온은 30도에 가까운데요. 실내는 과연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냉방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면서 바깥과 다르게 실내 온도는 23도 정도로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풍기 막 1인 선풍기 막 들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에어컨 생기니까 시원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대다수 이용자가 고령층인 군 지역 터미널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풍기 한 대 없이 부채에 의존해야 했던 완주 고산 터미널에는 냉방뿐 아니라 한겨울 난방도 가능한 냉난방기가 들어섰습니다. 여름에는 여러 가지로 좋아. 에어컨 트는 게 시원해서 좋고 겨울에는 한미들 따순 게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게 좋고 여러 가지로 좋죠. 해준 게. 전라북도와 각 시군은 냉방시설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해 도내 터미널 33곳 가운데 20곳의 시설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터미널도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1년 후면 도내 도시공원 수십 곳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상당수 도심공원이 토지주 맘대로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 지역 사례를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덕진공원 건지산입니다. 이곳의 상당 부분이 개인 땅이지만 전주시가 공원으로 지정해놔 지금까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 7월부턴 이 땅의 소유주가 공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년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는 자동으로 공원 부지에서 풀리도록 결정했는데 전주시 내 공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주 화산공원 산책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길을 따라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소유주가 원치 않으면 이곳 역시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황방산 공원과 완산공원, 인후공원 등 전주시 내 15개 공원이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내년 하반기부턴 아예 공원이라 불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주시에서 이런 공원 하나 정도 있는 게 큰 재산이거든요. 사라지면 안 되고 여기 이대로 있는 게 좋아요. 덕진공원의 경우 지금은 호수와 동물원, 승마장 등 주요 시설들이 하나의 녹지 속에 들어있지만 사유지 개발이 허용될 경우 시설 간 연계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전주시는 매년 130억 원을 들여 10년 동안 공원 내 사유지를 조금씩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가능지에 대해서는 1단계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 불가능지에 대해서는 2단계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론 공원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상속세 혜택을 줘 난개발을 막고 국고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라도 도시공원 일몰제의 실효 시점을 3년간 유예해서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토지 소유주들이 함께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논의할 수 있게. 전주시는 공원 내 사유지 상당수가 종중이 소유한 곳이어서 급격한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일몰제 시행에 따른 파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익산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찌감치 민간 특례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 지역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8곳을 개발하는 데만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익산시는 각 공원 구역의 30%를 민간 사업자가 주택농지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는 지자체 기부 체납하는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미해결되었던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1단계 조성 계획으로 마동과 수도산, 모인공원에 대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내용이 생소한 데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지 사업 전망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냅니다. 이 지금 있는 교통시설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3배 이상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세요. 익산시는 개발구역은 도시계획심의회나 민간협의회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난개발과 무단훼손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배산공원의 경우 대표 공원으로서의 상징성이 크고 도심에 위치해 있어 민자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원 매입하고 민간에서 좀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이걸 좀 변경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치지 않게. 도시공원 개발 사업은 다양한 휴식과 체험시설 조성,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시책으로 익산시는 올 연말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토지주와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이나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자치단체 고민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픈 캠퍼스를 개설하는가 하면 실습 장비를 기증하고 업무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북대와 군산대 등 도내 6개 대학 총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협약을 맺고 2학점이 주어지는 오픈 캠퍼스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4일 동안 공단 본부에서 전문가 특강과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관의 업무와 어떤 기관 운영에 대해서 미리 습득하고 또 업무를 좀 체득해서 나중에 그 취업할 때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고요.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고민하던 대학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국토정보공사와 전기안전공사도 이미 작년부터 오픈 캠퍼스를 진행 중이어서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사전 오픈 캠퍼스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우리 지역 인재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런 기관에서 일할지 방법을 알고 길을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학점 인정 교육 기회뿐 아니라 현장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산학연 협력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전북대와 협약을 맺고 민간인과 대학생 대상 안전관리자 교육을 개설하는 한편 실험 실습 장비 39종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느끼고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제공한 계측 장비를 활용하면서 실제 실무에 직접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품기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서면서 청년 취업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초여름 영화 축제인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25개 나라에서 온 100편이 넘는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올해 영화제에서는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숲으로 떠나는 초여름 영화 소풍 무주 산골영화제의 7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펼쳐지는 산골영화제 그린카펫 행사에는 박정민과 양익준 등 영화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배우 박철민과 김혜나는 올해도 4번째로 개막식 사회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개막작은 신상옥 감독이 연출한 북한 영화 불가사리, 가수 MC 메타가 참여하고 김태용, 윤세영 감독이 재해석해 힙합과 괴수 영화가 만나는 파격적인 작품이 이 시간 현재 상영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남한 감독과 북한 감독이 함께 영화를 만든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 산골영화제에서는 25개국에서 온 101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관객을 만납니다. 이 가운데 키즈 스테이지에서는 프리다의 그의 여름, 나는 보리와 같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해 엄선된 영화가 상영됩니다. 또 넥스트 액터 프로그램을 통해 파수꾼과 사바하에 출연한 배우 박정민을 집중 조명하고 야외 토크도 진행합니다. 경쟁 부문인 창 섹션에서는 5.18을 소재로 한 김군과 아워바디 등 차별화된 시선을 가진 국내 영화 10편을 소개합니다. 올해 특히 저희가 중간점을 둔 것 중에 하나는 노인 문제를 다룬 영화, 치매 가른 영화, 이런 영화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이런저런 영화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행사의 주무대인 무주 등남운동장 일대에서는 옥상 달빛과 10cm 등이 참여하는 산골 콘서트도 함께 이어집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수변도시의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고 주변 배후도시도 없는 신기루 같은 계획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만금 개발청은 지반 문제는 새만금 내 다른 부지처럼 공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문제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비한 특별 방역회의를 열고 밀집 사육이나 음식물을 사료로 쓰는 농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40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피부 출혈이 특징이며 치료약이 없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수상 태양광 부유체 제조업체인 테크윈과 테크윈 에너지, 콜라겐 업체인 게노맨 내추럴 바이오와 새만금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휴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무주가 33.7도로 가장 높았고 남원 32.5도, 전주 28도 등 평년보다 최대 6도가량 높았습니다. 전주 기상대는 현충일인 내일 저녁부터 강풍과 함께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린 뒤 더위도 한풀 꺾이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과 전북은행, SC제일은행이 소상공인 대출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이 가장 많은 540억 원, 전북은행은 444억 원이었고 업체당 대출금은 SC제일은행이 가장 컸습니다. 고군산군도 선유도 해수욕장이 일찍 찾아온 더위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이달 25일 개장합니다. 개장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도 마련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토정보공사가 쌀 20kg 100포대 500만 원 상당을 보훈지청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쌀은 75세 이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전북은행 노동조합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 100대를 지역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노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감육 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시위가 폭력을 수반하는 등 법 질서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엄정한 사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주 덕진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건설 노조 간 집단 폭행이 벌어져 4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전주시장 출마자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현웅 전 전주시장 후보의 형 61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전북대 등 대학교 4곳을 돌며 당시 경쟁자이던 김승수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군산 옥산면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차선 도색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35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선 작업자들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려 숨진 50대 남성이 뒤늦게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남원 광치동의 한 원룸에서 51살 김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저녁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거녀인 63살 김모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폭염으로 전국에서 23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기록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올해 132억 원을 들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와 사육 환경 개선, 재해 보험금 지원 등이며 가축 폭염 피해를 줄이고 복구 지원을 위해 폭염 대책 상황실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의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도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예산 불용액이 784억 원으로 적지 않다며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따졌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